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AI 업종 보고 있는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중심으로 최근 AI 산업이 로봇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와 함께 테슬라의 중장기 사업 가치를 좀 전망해 보려고 하고요. 또 AI 산업이 올해 챗GPT를 시작으로 급격한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 챗GPT로 대변되는 AI 기술 발전이 중요했던 해라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이 AI 기술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상용화가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AI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저희는 로봇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발전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로봇한테 멸종된 동물을 집어 올려라 라고 했더니 멸종이 무엇이고 멸종된 동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아도 로봇이 이제 이 공룡을 집어드는 것을 훈련할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세상에 대해서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사실 기존의 로봇의 이제 한계점은 프로그램이 된 대로만 로봇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인데 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말하자면 로봇의 머리를 이제 이식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오른쪽에 이제 엔비디아 유레카 같은 사례는 로봇이 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유레카 같은 경우는 대형 언어 모델이 자체적으로 코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로봇을 훈련할 때 쓰는 강화학습에 스스로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을 써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상식과 추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또 로봇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AI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AI 모델이 직접 직접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이제는 이제 머리와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테슬라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의 머리를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될 것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AI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엔드-투-엔드 신경망, 즉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보는 것에서부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까지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의 AI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앞에 보셨던 이 구글의 RT2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 해주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소프트웨어 2.0의 개념은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게 됨으로써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짜야 됐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는 소프트웨어 1.0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AI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AI가 일상생활에 벌어지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에 잘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프로그램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AI가 도입이 되고 대형 언어 모델이 도입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율주행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데이터가 될 걸로 보입니다. AI는 데이터로 배우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중요한데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차량에 카메라를 붙여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로봇이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나와서 그 개체들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상황들을 데이터로 모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개체를 만들 수 있느냐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본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 관절을 움직이는 이 부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이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를 28개를 한 6개 정도로 통합을 하고 자체 생산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2027년 정도에 옵티머스를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판매는 27년이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빠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제주 공법상에서 이제 투입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공정에 이제 작용이 되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 내년에 이제 테슬라 AI 데이에서는 로봇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올해는 본격적인 기술이 발전을 시작을 했고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서 챗GPT라고 하는 대표되는 AI 기술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산성 개선 서비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이 사무실에서 워드나 오피스를 사용할 때 이제 생산성을 개선시켜 주는 거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대기업들이 이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이걸 이용한 응용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을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분야에서 AI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AI가 적용을 통해서 하고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탑픽은 저희 테슬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차량의 판매와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좀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한 2, 3년 정도 그림에서 봤을 때 이 AI 기술이 적용이 돼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잠재력은 사실 테슬라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AI 산업이 올해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지만 사실 부가가치가 생기는 건 이제 시작이다. 이제까지는 그냥 기술을 만들었던 수준이었고 이런 코파일럿이라든지 혹은 응용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부가가치가 본격적으로 창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AI의 산업의 성장은 이제 시작인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보셨듯이 AI 기술력 그리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대기업들 데이터와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해서 AIQ 그리고 보츠 ETF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년은 상용화가 되는 해다, 본격적으로 돈을 만드는 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는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이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빠르게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와 AIQ, 보츠 이 세 가지 ETF 추천을 드립니다.